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윤이의 부킹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마다입니다. 네, 가을이 깊어요. 가을이 네. 깊죠. 겨울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책을 다들 읽는 그런 아름다운 가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재밌는 책 가지고 얘기해 볼 것 같아요. 네,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팟캐스트도 이렇게 이걸로 운영하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네, 조원재 씨가 쓰셨고요. 블랙피쉬라는 네,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이 책은 늘 호기심이 많은, 네, 다른 맥락에서 호기심이 많은 이마담님이 읽자고 하셨죠. 네. 그죠? 뭐 올해 안에 미술을 다 정복할 예정인가 봐요. 네.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경매를 하실지.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자고 하셨고요. 저는 조원지 씨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팟캐스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네. 책 보면서. 여튼 그랬습니다. 책 소개를 이마담님이 좀 해주실래요? 네. 방구석 미술관은 제가 요즘에 가장 시청하는 방구석 1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를 검색하다가 네.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네. 읽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미술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왜 그런 그림이 탄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네.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화가는 16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화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몽크랑 프라다 칼로, 그리고 그의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 에드가 드가,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 그다음에 에곤 실레, 폴 고갱, 에드와르 마네, 클로드 모네, 폴 세잔,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그의 친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마티스, 그리고 마르크 샤갈, 바실리 칸딘스키, 마르셀 듀상, 이렇게 16명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림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이 책은 이런 네. 그림이 나오게 된 이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읽기에는 굉장히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혹시 이 이름을 듣고 각각의 그런 그 작가들의 작품이 기억이 난다면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지만 작품이 저처럼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이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진짜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혹은 한 번쯤은 다 봤을 만한 네, 그림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미술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네. 예. 미학자들이 내는 책도 있고, 그리고 꼭 미학자가 아니더라도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책들이 있고, 근데 제가 봤던 미술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쉽게 쓰여진 책인 네.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쉽게 쓰여진 책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책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쉬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구석 미술관이라고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마담님은 좀 더 해주실 얘기 있나요? 책에 대해서? 저도 음. 미술의 문외한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미술 관련 책을 조금 읽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잼마 씨라고 네. 그림 읽어주는 여자, 네. 진중권 씨 미학 오디세이, 네. 그리고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는 읽다 던지긴 했다. 그리고 미술 치료 관련된 그림의 힘도 읽고, 또 모지스 할머니 네. 화가 얘기를 그린 책도 보고, 네. 네, 그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읽으셨네요. 이 네. 책이 방금 이마담이 14명의 화가 얘기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안전하게 처음 미술에 입문하는 사람 위해서 써준 것 같아요. 네네. 진짜 다들 알만한 화가들. 네네. 그래서 좀 읽으면서 재미가 없어서 저는 사실 이 책보다 방구석 일렬이라는 네. 그게 영화를 2편씩 묶어서 네네. 차이점이라면 차이점, 그리고 조금 영화를 깊이 있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1회부터 20회까지 열심히 봤죠. 책을 안 보시고요? 책도 물론 다 읽었는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네. 개론서로서 처음에 미술에 입문하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지만 네. 좀 미술 관련 책을 읽었고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걸 원한다면 읽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아주 위험한 발언을. 읽지 말라고까지.
무슨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늘 하는 얘기지만 개론서는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우리가 길라잡이가 없으면 예를 들면 쭉 뭔가를 해온 사람들과 다르게 네. 그러면 못 하거든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런 종류의 책들도 필요하고 또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거나 그러신 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읽고 안 읽고는 그거는 독자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워낙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서 대충 그림들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가장 그 맨날 헷갈렸던 그 화가들이 있었어요. 마네랑 모네랑. 나는 심지어 둘이 형제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돌림장가 뭐 그랬는데, 네.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러셨나요, 혹시? 네, 저도 그랬어요. 마네 그림이 또 모네 그림이랑 약간 또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게 있죠.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좀 비슷할 네, 수도 네. 있고, 영향을 여튼, 서로 받고 주고받고 네. 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네요. 화가들이 꽤 많이 소개가 되는데, 어떤 화가, 어떤 화풍, 이런 거 좀 좋아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화려한 클림트랑 클림트. 네. 네. 클림트 좋아하시구나. 네. 그리고 발레 소녀 그린 드가랑 네. 그리고 편안한 그림은 모네 그림인 것 같아요. 풍경한. 네. 모네의 그림. 네. 그런 그림들이 좋으셨구나. 그죠? 네. 싫은 사람도 얘기할까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누가 싫으셨는지. 네. 저 에곤 실레 영화가 작년인가 나왔는데 네. 맞아요. 그랬다고 들었어요. 보진 않았어요, 저도. 저도 네. 안 봤어요. 네. 여기서 읽기만 해도 되게 찌질하다. 신뢰가? 전 신뢰가 학과던데.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매독 네, 네, 맞아요. 네. 그거 걸려서 근데 아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누이를 다 여성에 대한 혐오가 네, 네. 그 영화 소개 봤을 때도 영화 여성- 보셨어요? 아니 소개만 소개. 볼까 말까 하고 네네네네. 그 여성 혐오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네. 괜히 싫은 거죠. 그러셨구나. 네. 참고로 저는 에곤 실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림을요? 아니면 네, 그림을 이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좋아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이 책이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내용보다 네. 화가의 사적인 생활을 네, 더 네. 많이 네, 알려줘요. 네. 이게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관심 없거든요. 이 화가의 사적인 삶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고 내가 이 기호를 읽고 싶은 거죠. 그림이라고 하는 기호의 형식을 읽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성장 과정을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프레임 같은 거예요. 네, 프레임처럼 느껴져서 그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가기도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네. 예술가의 사생활이라는 것과 예술 작품이란 걸 네, 구별해야 해야 될까? 네, 그런 생각도 있고 의문도 요즘 계속 제기되고 특히 네. 요즘 뭐 문단계에서 네, 여성 성희롱 관련해가지고 네, 네, 뭐 그 사람의 문학 작품을 있는 네. 그대로 봐줄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사람의 삶, 뭐 여성에 대한 그런 비하 그런 거랑 연관시켜서 그 사람까지 매몰되어야 하는지 얘기가 분분한데 네, 그러니까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읽다 보면 네.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알면서 그 사람의 작품 세계가 더 이해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알아서 더 싫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뒷샹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그 변기를 놓고 예술 작품이라고 했을까. 근데 잘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뒷샹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된 거. 네. 그러니까 계속 창의력을 강조하는 미술에서조차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예술계. 새로운 도전에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사람들을 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에 반발해서 도전하잖아요. 뒷샹이.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가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사생활을 가지고
그게 범죄의 영역은 다른 얘기고요.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진짜 다른 얘기인 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예술적 가치를 뭐 할 만큼 제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닐 뿐더러 제 윤리관이 그러지도 못하고요. 저 역시나 매우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라서 타인을 함부로 단죄하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르고 싶은 거죠. 자꾸 뭔가 개입될까봐 네. 판단하게 될까봐 모르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TV에 나올 정도는 굉장히 큰 사건들인 거잖아요. 네, 누가 네, 누구를 네. 폭행하고 네, 감금하고 네. 뭐 돈을 떼먹고 예를 들면 그 정도 것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판단이 되죠. 아 그러면 아유 안 봐야겠구나 혹은 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 내가 몰라도 될 정도의 소소한 어떤 것들은 모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압생트 이런 것도 나는 모르고 싶어요. 예전에 고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실망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실망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어머니가 압생트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게 나는 게 술 먹어서 그렇게 그 노란색이 나왔던 게 나는 그냥 싫은 거지. 그 노랑은 그냥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아무 손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런가요? 고우의 손에서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아, 네. 그런가요? 참을만 한가요? 네. 그랬습니다. 네. 이마담님은 어떤 화가들이 좋으셨나요? 저는 예전부터 고우가 좋긴 했는데 아, 네네네. 고우 네. 작품 보면서 노란색이 정말 노랗구나. 네, 저렇게 맞아요. 노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그 압생트 때문에 그랬다는 걸 듣고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아 되게 신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그럴 수 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내가 제대로 된 노란색을 못 봐라고 절망해서 그림을 안 그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술에 취해 있고 내가 보이는 색은 이런 거고 그럼 난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래라고 하는 그런 약간 당당함, 자신감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되게 이 책 읽고 가장 그래도 이 책을 읽기 잘했다 싶은 대목이 사실 그 대목이었던 압생트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의 노란색은 또 이렇게 술병이구나. 네. 또 여기 보면 무슨 요정이라고도 초록 요정인가요? 네.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네. 재밌게 보고 마네랑 모네 그림의 구별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다른데. 완벽하게 다른데. 네, 다른데 왜 구별 못했냐? 이름도 비슷할 예, 뿐더러 이름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초대전 오면 가곤 했었거든요. 아, 저도 네, 네.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마네인지 뭔지 늘 헷갈렸던데 이 책을 보고 조금 구별이 되는 것 같아서 저처럼 좀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나 그럴 수 있어요. 예. 듭니다. 그럴 수 개인적으로 있어요. 저는 고갱을 좋아합니다. 고갱을 좋아하시구나. 그렇게 지금 나이에 미술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고갱이 그런 희망을 되게 많이 주죠. 남자들한테 갑자기 네. 회사를 그만두고 그쵸. 캔버스를 들게 하는 강력한 아이콘으로 작용합니다. 고갱이. 근데 고갱의 사생활도 모르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쵸.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를 들면 간디의 사생활도 모르는 게 낫거든요. 인도의 몰라요. 간디. 그럼 예. 이제 알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네. 자꾸 안 알고 싶은 거지 나는. 안 알아버릴래 막 이런 네. 건데 고갱도 그 중에 네, 하나였어요. 네. 타이티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그걸 또 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파헤치고 물론 그 사람들의 저널리즘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말았어요. 안 봐야겠구나. 여튼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가들의 네. 사생활이라기보다 예술가들도 삶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림 그리고 뭐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외에 먹고 자고 네, 그쵸. 일상이 있는데 그럼. 제가 여자고 주부라서 그런지 요즘 그 한 예술가의 작품이 그 한 사람의 것인가 그 뒤에 희생하는 여자가 너무 좀 항상 있기 마련이 아닌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고갱을 모델로 한 달과 유펜스라는 네. 소설이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 고전에 대해서도 여성을 물론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네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런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보는 운동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 문학인들 사이에서 네. 이제 얘기가 되면서 달과 유펜스도 네. 저는 고전이라 생각하고 네. 읽었었는데 그런 걸 좀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걸 보면서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저는 잘 모르는 김석희 번역가인가 번역을 꽤 많이 했나 봐요. 김석희 씨 유명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네네. 근데 그 사람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인가?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작을 할 수 있었냐고 인터뷰어가 물은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초벌을 하면 네. 자기가 그거를 감수하는 식으로 해서 다작이 가능했다고. 네. 근데 와이프 이름으로 나간 네. 건 하나도 없고 초벌이니까. 근데 우리도 초벌을 해보면 알겠지만 초벌을 쓰는 경우는 없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김석희 작가의 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남성이고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게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근데 제가 요새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화가 중에서도 네. 여성들을 보고 영감을 얻고 그림을 네. 그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성일까요? 사랑일까요? 네,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랑의 대상이 여성인 거죠. 만약에 뭐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면 동성을 그렸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에 분노하시는지도 알겠고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알겠으나 자꾸 저는 요즘 되게 이렇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를 되게 구태의한 성이라는 걸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성, 남성. 사실 모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 관계에 놓여 있는 위계 질서 안에 놓여 있는 그게 여성, 남성의 문제든 남성, 여성의 문제든 그런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뭔가 일방적으로 여성에 대한 얘기 혹은 일방적으로 남성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것도 다 거슬리게 되거든요. 초벌 번역 관련된 것도 그렇죠. 그게 부부간의 합의라면 두 명 간에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합의라면 그게 어떤 사람 이름으로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남성이기 때문에 혹은 남편이라는 위계 질서 때문에 완력으로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럼 자꾸 그렇게 보아지느냐? 우리가 그동안 쭉 뭔가 저도 여성이니까요. 예, 그런 입장에서 위계질서 안에서 받았던 어떤 포괄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그것만 조명되면 이제 진짜 작은 거에도 다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작은 거에도. 똑같아요. 이 피카소의 손녀가 쓴 피카소 자전이 있어요.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손녀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저 사람의 그림 한 점에는 사람 한 명의 피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또 어떤 사랑하는 뮤즈를 희생시키고 그래서 그 피로 그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도하는 거죠. 매도하는 거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사람 하나를 갈아 넣은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 그 손녀가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겠어요, 물론. 근데 똑같은 질문 앞에 서는 거죠. 어떤 예술가의 작품이 그러면 누구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모두 다의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키우고 있는 소년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소년이 엄청 사회적으로 엄청 유명한 교수가 되고 소년이 돼서 막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소년이 혼자 된 걸까요? 아니면 모두의 것이 된 걸까요? 우리 이거 진짜 말하기 애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맞나 싶어요. 요즘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창업했던 팀인데요. 네. 창업했던 여성분들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 논쟁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한 명은 여성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기들의 고객군을. 한 명은 남성, 여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 몸과 마음이 상처받은 모든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뭔가 진리 같고 정의처럼 보여지는 게 좀 겁나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이게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탁
딱 사람들이 이슈 되는 거 보면 계속 그것만 들이다 파잖아요. 저널리즘도 그렇고. 그럼 진짜 확대 재생산하는 것들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어떤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비난받을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마담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지금까지 너무 기울어진 그쵸. 운동장이어서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이 운동장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미술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더니즘 이전의 모든 미술을 싸그리 싫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유는 딱 그거예요. 대부분의 모델이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려지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늘 그렇게 객체로 그려지고 정물화와 뭐가 다르냐 여성의 몸이 그러면.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미술 작품을 보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었어요. 나는 그게 아름다워서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거거든요. 표현할 게 훨씬 많으니까요. 여성의 몸이라는 게. 왜냐하면 선도 그렇고요. 남성보다는. 근데 그걸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주 전투적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그 이전의 모든 미술은 미술이 아니고 일종의 포르노다. 뭐 어느 부분은 맞겠죠. 어느 부분은 맞겠지만 좀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올랭피아를 보면서 포르노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없으시죠. 근데 그분은 그걸 포르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일종의 관음증은 있죠. 있지만 차라리 먹방이 포르노지 그렇게 따지면.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먹방이 포르노죠. 타인이 맛있게 먹는 걸 지켜보는 거잖아요. 타인의 식욕을 내가 염탐하는 거잖아요. 그게 포르노지 뭐야. 차라리. 근데 미술이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세 명이 비슷한 기류이지만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우리가 다 같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죠?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네. 이마담님이 마네와 모네 얘기를 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번졌네요. 그죠? 이야기를 좀만 더 해주실래요? 네. 고우의 압생트가 좋았고 또 어떤 게 좋았을까요? 네. 저는 세잔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구 중에 누구보다 앞서 20세기 회화가 가야 할 길을 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이 아는 것은 고작 바닷가의 모래 한 톨 정도라 여기면 고개를 숙인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극찬이지 않나 싶어서 그 세잔의 그림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실 저는 없거든요. 정물화밖에 없어요. 저는 사과. 그죠? 네. 일단은 그래서 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생트 빅투아르 산을 그린 게 그 그림 나오는데 네네.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 세잔이 그린 그림도 이런 그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여기 다 이거 모르게 저희가 느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작가들 중에 세잔을 빼고 다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잘남을 계속 외치고 있어서 불편하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예술을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세잔은 또 이런 식의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피카소 좋아하신다는 분은 없군요, 지금. 그러시군요. 예전에 엄마들이 참 좋아했던 그림이 샤갈 그림이었었어요. 그쵸. 샤갈 그림 참 몽환적이잖아요. 그리고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네. 그리고 강남역에 샤갈에 눈 내리는. 나 거기 가봤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선생님 소개팅의 명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개팅을 하면 다 된다고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을에서 눈 올 때. 그러니까요. 네. 어딘지도 알겠어요. 지하에 이렇게. 네. 네. 그럼 두 분 다 거기서 소개팅 해보셨단 말이에요? 안 했습니다. 소개팅. 누구도 저를 소개팅을 시켜주지 않더이다. 네. 그랬구나. 정마담님은 어떤 글이 누가 좋아요? 선생님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없어요. 사실은 화가가 없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누구가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신뢰가 좋습니다. 네, 신뢰합니다.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림이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그려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추함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그려지어야 될 어떤 에너지라는 게 있다면 우주 내에
그게 캔버스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뭐라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힐러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몸과 마음에서의 자유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따져보면. 그래서 너무 이 그림이 저한테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예.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럴 수 있다는 게, 네. 못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못 그러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포즈를 취하고 저한테 누워있으라고 그러면 못하죠. 못하죠. 심지어 나를 그리겠다고 하면 더 못하죠. 당연히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결정적으로. 하지만 몸에 대한 것, 그러니까 몸에 대한 구속이 제가 되게 많은가 봐요. 아마 두 분도 그러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네. 뱃살 때.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자기 몸을 드러낸다든지, 네. 자기 몸의 언어를 이해해 본다든지, 그런 그쵸? 경우가 별로 없죠. 거의 없을 네. 거예요. 제가 보기에 두 분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금기시하거나, 저는 추하게 그쵸. 여기거나, 그죠? 네. 근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자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가갈 수도 없고, 흉내내지도 못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이 위안을 줘요, 저한테. 가끔. 조금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때?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격정적으로 이 그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불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었고요. 저런 걸 보여주는 게 왜 예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 그림에서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무섭다? 약간? 그래서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림을 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림을 읽는다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읽는다. 아마 그림을 읽기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그냥 보는 거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을 읽는다라고 표현할 때 보면 이게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호로 채워져 있다라는 뜻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들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그림들은 절대 잘 모르겠는 그림 저거 잘 모르겠어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네. 그림 앞에서 예전에 김한기 선생님 그림 보면서 네, 그러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왜 우리가 모른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거나 보거나 하지 않았던 기호로 이미지가 치환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새로움 앞에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술을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술가가 쓰는 기호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근데 어떤 그림을 보면 알겠잖아요. 네. 클림트 그림, 이 그림 알겠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럼 내가 아는 이미지로 이거는 그림화 치환되었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그림을 어렵다,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림도 배경 지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책은 예술가라고 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예술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줘서 그림을 쉽게 읽히게 하려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윤마담님이 보신 예를 들면 그 진중권 씨의 책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사조라든지 이런 흐름들 그런 걸 가지고 철학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림을 접근하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선택은 늘 독자의 몫입니다. 네, 독자의 몫입니다. 네. 조금 더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 혹시 이거 팟캐스트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하고 있던데 안 들어보셨구나. 네, 저도 안 들어봤어요. 네. 우리 거 듣기를 바빠요. 네, 그리고 그림만 놓고 보면 여기서 네. 갖고 싶은 그림 있으시던가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만은. 네. 네. 저희 집 친정에 네. 고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진품? 일 수가 설마요. 없지. 네. 미안하다. 그 단품도 아니고 뭐냐면 퍼즐이에요, 퍼즐. 그 예전에 조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할 게 없으니까 그 부모님이 그 퍼즐을 많이 사주셨어요. 하고 근데 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큰 네. 퍼즐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정말 작은 퍼즐 거의 한 3,000피스 거의 개수가 나오지도 많은 않는 것 것들 같아요. 네네, 그걸 맞아. 주셔갖고 그걸 했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 이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그걸 맞췄다는 게 어린애가.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이렇게 액자에서 가지고 있어요? 붙여 놓으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게 고우 그림인지는 몰라요. 그냥 퍼즐인지만 아는데 그게 단순 퍼즐이어도 그 방에 들어가면 색감이 되게 화려하니까 좀 환한 느낌이 좀 있어서 집에 그림이 있는 게 또 많은 이게 분위기 전환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만약 갖고 싶다면 전 고우의 그 별이 빛나는 별이비는 맞죠? 밤인가 네. 테라스인가. 네 그거. 그 싶습니다. 푸른색과 노란색이 막 쏟아지는 네. 그 엄청나게 비싸다는. 네. 갖고 싶다 가질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네. 그게 아마 모작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쵸? 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을 네. 거예요. 그렇구나. 멋지신데요. 네, 윤마담님은요? 가질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다는 안 되고 하나만. 저 클림티의 키스. 절대 평생 안 해볼 것 같은 거를 참말로 그것이 그렇게 가지고 싶다니까. 노란색이 좋아서. 네. 노란색이 좋아서 클림트의 노란색도 참 밝아요. 네네. 신화적이에요, 거의 약간. 네, 그죠? 네, 신화적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그 영화 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에 아, 여자 혼자 있는 초상화 그림 같은 게 있는데 네. 네. 그것도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림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네요, 진짜. 네. 그 파울 클레이의 노란 클레이. 물고기 뭔지 알아요. 좋아하고 네.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 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목걸이 네네네네. 굵은 거 하고 네. 있고. 목걸이 굵은 거 하고 있고, 네. 정말 성향이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게 저는 그림에 사람이 주가 된 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선생님? 네? 어떤 점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생각. 그냥 인물화가 네. 그냥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네, 사람 그렇죠. 생각 지금 어떤 느낌이지 이런 거를 너무 많은 고민. 그러니까는 모든 그림 다 그림 고민을 하겠지만 특히 인물화는 더 많은 약간 어두운 것도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부담스럽고 보면 약간 억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고흐의 그 밤의 카페 테라스가 좋은 게 사람들이 있지만 있는지 잘 모르겠게끔 테라스에 앉아 있고 배경은 엄청 화려하고 그래서 저는 누가 사람이 이렇게 정면을 크게 있으면 확 부담스러워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향이 다른 거예요. 네, 성향이. 네. 그러니까 보면 이마담님은 누군가 나의 생각에 개입하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군가의 생각에 개입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면 그러니까 초상화조차도 내가 너의 눈빛을 읽지 않겠다 이거잖아. 윤마담님처럼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읽어내는 것 자체가 재미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어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일까요? 근데 우리를 어째 누구가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정말 우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비슷하면서 개성이 뚜렷한. 굉장히 달라요, 저희. 머리 잡고 싸울 만큼 달라요. 저는 샤갈의 생일. 네, 너무 따뜻해요. 네, 그렇죠. 너무 따뜻해서 좋아요. 이거 보면. 사람이 목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 요가를 30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그 그림 처음 봤을 때 예전에 예. 둘이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럴 수 있어, 제목을 그럴 수 있어. 모르고 근데 그냥 사실 샤갈의 서커스 네. 연작이 더 좋은데 그 그림은 네, 여기 네, 없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귀신을 그렸구나. 귀신을 그려놨구나. 이 화가들에 대한 이제 워낙 이제 획을 그은 화가들이니까요. 네. 이걸 보면 여기도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림을 배우려고 옛 거장들의 작품을 공부하는 것은 분명 훌륭한 일이지만 만약 목표가 현재의 아름다움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필요한 훈련일 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의 감성을 그려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화풍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왜 그 그림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보면 미술학원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네. 맨날 뭐 예전 것만 하라고 하는 것 같고 그쵸. 그죠 막 이러니까 그리고 표현을 쉽게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교육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어디도 예전을 답습해서 나온 화가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늘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에 여기 다 출연하신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모사화를 잘 그려서 여기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영향을 주고받은 건 있지만 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분명히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다르게 표현해내는 방식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혹은 서로한테 서로가 협력하거나 하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똑같은 어떤 화풍에서 뭔가를 잘 그려내는 것만 교육하는 건지 라는 아쉬움이 들고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애들이 자유롭게 창작을 해볼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요. 네. 혹시 자제분들 학원 보내시나요? 보내보셨나요? 미술 관련해서? 아니요, 근데 보내려고 네. 한 적이 있었죠. 유치원에서 애가 졸라맨만 그린다고 굉장히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다른 애들은 어느 정도 미술 학원이라든가 그런 걸 좀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색감도 풍부하고 그림을 이제 잘 표현해내는데 우리 애들은 졸라맨에다가 깜장색만 쓴다고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 어리게 얘기해서 그 실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깜장 실러가 될 수도 있는데 감히 그래서 애들은 보낸 적이 없고 제가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집이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본인이 자기가 일을 해야 되니까 집 앞에 미술 학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와 여동생을 보냈죠. 둘이 손잡고. 그때 학원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에 노처녀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거기에 살았죠. 맨날 놀러 가서 선생님 그림 그리는 것도 보고 선생님이 동생이랑 같이 모델도 하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림을 배웠다기보다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네요, 진짜. 네, 뭐 물감 갖고 놀고 네, 그래서 그때 좀 나름 풍요로운 예술의 세계를 2학년 때 경험하지 않았나. 근데 너무 가난해서 미술학원에서 가난했다고 하는 저 친구는 그 진짜 미술학원에서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보내줘서 그게 가난의 증빙이요. 멋지요. 근데 참고로 윤마담님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네, 네. 그 풍부해요, 되게 감성이. 너무 부러운 대목이에요. 잘 그때 그리시더라고요. 진짜 잠깐 다녔는데 그때가 되게 기억이 남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집엔 워낙 화가들이 많거든요. 저는 쳐다도 안 봤어요. 어찌나 뭐 했었는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엄마가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요, 오빠랑 언니가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요. 너무 그림을 네. 그리고 싶어요. 사실은 잘하죠. 두 분 다 잘하시는데 성향은 좀 다른데요. 잘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싶은지 분간이 어려웠어요. 그게 화두였어,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화가의 태도를 배우고 싶은 건지 화가가 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다. 화가의 태도는 화가의 태도는 꼴리는 대로 살고 꼴리는 대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모든 재무적 이런 환경은 주변으로부터 후원받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죠. 네. 멋지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할 부모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모든 화구가 치워졌어요. 누구도 그림에 글자도 꺼내지 마라 라고 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이마담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되게 학구열이 뛰어나셔서 웬만한 학원들은 다 보내주셨는데 네. 부유하지 않았지만 뛰어나셔서 근데 미술학원을 안 보내주셨어요. 오. 그러니까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미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셔서 그게 필요한지 몰랐다고 최근에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애를 되게 일찍 미술학원에 보냈어요. 요즘 미술학원들은 어린이 미술학원들은 맞아요. 재미 위주로 막 하니까 애들도 재미있어 하고 재밌으니까. 지금 거의 한 60도 다녔으니까 꽤 오래 다니고 있거든요. 같은 학원을. 근데 제가 부러운 거죠. 요즘에 봤을 땐 예전 막 전공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구나. 왜 나는 안 보내주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얼마 전에 선치로 다니지 않으셨어요? 네네. 얼마 전에도 제가 난도 아니고 선을 막 쳤는데 네. 같이 계신 분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바람에 환불을 과감히 받고 그만뒀죠. 네.
듣는 분들이 오해가 있으면 제가 또 정정을 하자면 네, 중산층이거든요. 저만 여기서 가난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칸트 생각이 났어요. 저도. 네. 네. 칸트는 아름다운 것들이 보편성을 띠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럼 그때 아름다움이란 뭐냐? 그러면 그냥 쾌락인 거예요. 보편성을 띈다고 그때 했던 말은.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뭔가 사실 자기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우리 되게 어색하잖아요. 네. 근데 예술 작품 이제 아주 극단적인 거 말고요. 그런 것들 앞에서 조금만 그 쾌락에 대해서 열린 감성을 가지고 보면 훨씬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좀 더 재밌게 보라고 이 사람 열심히 이 화가들의 삶을 이렇게 써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어요. 네. 가벼워서 좋았고요. 그리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요. 모네와 마네, 그러니까 형제인 줄 알았던 아주 어릴 적 기억도 떠올랐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샤갈이 유태인이었다는 거. 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의 초상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건 모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우가 압생트라고 하는 놀라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술이죠. 유럽은 압생트, 미국은 사과주였었어요. 그런 술이. 둘 다 금주 된 거거든요. 지금 이름은 똑같이 나오겠다. 애플 주스가 원래는 그런 거였었어. 탄산 들어있는 왜 미국 가면 있잖아요. 그게 원래 술이었어, 술. 여튼 그런 내용도 모르셨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모를 만한 내용 뭐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칸딘스키. 칸딘스키. 그래, 맞다. 칸딘스키는 그 네모 추상화로 우리가 미술 책에서는 많이 봤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고 그 사람 성장 배경이라든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더군요. 그러더이다. 네. 다 이렇게 와닿으실 텐데 이 남미의 이 두 부부 말입니다. 네. 이 부부는 참, 저도 이해의 폭이 넓다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런 것도 사랑이고 예술이겠죠, 당연히. 저는 영화로 먼저 봐서. 그러니까요. 저도 영화를 보셨구나, 두 분 다. 네네. 전 다 못 봤어요. 내용이 좀 뒤에 가서 원래. 근데 프리다 칼로가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디에고 리베라 맞나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미술가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지금은 우리가 프리다 칼로를 더 잘 알고 있고 더 이름이 알려져 있고 디에고 리베라는 잘 모르실걸요? 그럼요. 네. 네네. 그리고 워낙 벽화가 많아서요. 어디 전시하기도 힘들어요. 벽을 떼다 붙일 수도 없고. 네, 칼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가 그걸로도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근데 삶이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뭐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영역 같기도 해요. 네. 이게 뭔가 인간이 넘어서는 금지의 영역으로 인간이 가려고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신의 영역의 것을 가져오려고 해서 그런 건지, 뭐 하나는 내놔야 얻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예술가의 잔인성,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퇴폐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칼로를 보면서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그림을 그리려면 이 정도 지독하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안 해요. 그쵸. 단언컨대 네, 감나음료로 사다가 저는 죽을 거예요. 이런 짓은 하지 않아요. 네, 칼로의 삶도 참 비장하죠. 너무 비장하죠. 네. 여튼 편하게 삶을 사는 예술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딱히 있었겠지만 기록에 이제 잊혀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잊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재밌게 잘 읽었던 책이고요. 이제 책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추천사도 해주시고요. 네. 앞에 제목에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볍고 편하게 시작하는 유쾌한 교양 미술. 네.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교양 서적으로 많이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어떻게 보면
쓸모 없을 수도 있는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무용한 것들이 늘 아름답죠. 네.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 정답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읽지 말라고. 마음이 쏙 바뀌었어요? 저는 깊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 네네네. 좀 심심할 수도 네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참 좋은 책이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마담님은요? 네. 저는 미술에 대해서 늘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늘. 그래서 왜 모르는가 봤더니 공부를 안 해서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미술관 갔는데 누가 가자고 했는데 나 미술관 같은 거 재미없어. 하지만 가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한 번 정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이 젊은이들이 특히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술이나 쳐드시지 마시고. 저는 모든 수능생들과 지금 싸우시는데요. 아, 그래요? 오, 멋진데. 죄송합니다. 네. 네. 싸우는 사람 많다. 그들이 읽기에도 저는 괜찮은 서적이지 않나,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카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보고 나면 네,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아주 그 원대한 꿈을 꿨죠. 네. 실물을 보는 경험을 같이 하면 좋겠다. 아, 네. 그림도 음악도 가서 보고 가서 듣는 건 네. 다르거든요. 네, 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얼마 전에 사실 세종문화회관에서 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티켓팅을 했는데 티켓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만회인가 뭐인가 또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래서 전시가 취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번 여름방학 때. 왜 되게 그랬을까? 유명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가 취소가 돼서 사실 사뭇 당황스러웠어요. 아니면 진짜 네. 와야 되는 작품이 다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시에서 제 말- 네. 그랬을 것 같기도 제 해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네. 전시들 중에 네. 다는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이 네. 광고는 굉장히 번질하게 하는데 가면 내실이 없는 경우가 특히 네, 네, 맞아요. 복사본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게 대다수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원본 잘 안 와요. 네. 어. 좀 많이 실망스럽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좀 해서 저 같은 사람도 눈이 확 띄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이었을 거예요. 네. 아마 거기서 했던 왜 그 일본에 있는 불상과 우리나라에 있는 목조불상 네. 천수관음상인가요? 그거 서로 바라보는 미소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안 내놓는 거거든요. 네. 진짜를 서로 이렇게 앉혀놓은 거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진짜로요? 예, 오. 예. 일본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네.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를 봤는데요. 네. 그때 알았어요. 이건 봐야 되는, 이게 봐야지 않은, 교과서에서 봐서는 절대 네, 몰랐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그 두 불상이 마주보고 있는데 진짜 기가 나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조불상하고 이 저기 화려한 금동불상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술작품도 가서 보는 건 다르죠. 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미술관에서 네. 이 상하면 안 되니까요. 그림들이 그렇죠. 다 유리를 앞에다 해놓잖아요. 네. 그리고 조명을 때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색감을 못 봐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게 쳐놓는 경우들도 많고요. 진짜 비싼 네, 그림들 같은 네, 거 가까이 네. 못 가잖아요, 네. 선생님. 다가오지 마시고. 예. 그럴 땐 늘 플란다즈계의 주인공이 되는 네, 거야. 네. 난 네로가 되는 거야. 너무 보고 싶은데. 예, 여튼 그래서 꼭 한번. 근데 유일하게 그 그림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대요. 보험사들. 그럼 우리 또 그림 보험 드는 사람들은요. 그 그림 액자를 떼내면 네. 액자와 그림 사이에 있던 그 지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그거를 확인해야 된대요. 진품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액자를 뗀 채로 볼 수 있답니다. 그분들만 유일하게.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만 못하겠죠. 네. 그래서 그분들만 알고 있대요. 네, 이 진품인지 아닌지. 네, 네. 그러니까 액자 틀 속에 있는 면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은 안 돼요. 아, 원래 그림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모사품은 그걸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뜯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네. 루브르 같은 데 가면 그거 뜯긴 채로 찍혀 있는 카메라 필름이 있답니다. 아, 다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튼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저희도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네.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점들은 안 주시나요? 그래서 줄 필요 저는 없을까요? 재밌게 봤습니다. 3.5점. 엄청 많이 준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3.5점 막 이러시면서. 네. 네, 저는 3점 드립니다. 네. 후한 저는 기초 입문서로 4점. 오, 재밌게 읽은 저는 3.5점인데. 오, 저는 이때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3점 막 이렇게 하는데 멋지신데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네. 미술 관련한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혹시 그것도 좀 조사해 오셨나요? 에단 호크를 좋아해서 네. 아, 네. 작년인가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캐나다의 할머니 화가 모드를 실제 모델로 한 오.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내 사랑이에요? 오, 네. 좋다. 그 영화도 좋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모드라는 화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MOD 모드일까요? 그러고요. 스펠링이 MOUDE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모지스 할머니를 배경으로 한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다 토탈리 디프런트 토탈리 디퍼런트? 분위기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화가 모드를 그걸로 한 내 사랑이라는 영화 에단 호크가 나온다는 여러분 에단 호크가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네. 네, 네. 화가 이야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에단 호크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영화가 네. 제가 콜린 퍼스를 한때 좋아해서 네, 안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안 좋아하시는 분은 유동근 안 좋아해요. 소송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도 안 좋아합니다. 콜린 퍼스가 나온 그게 베르메르 화가의 그 진주 귀걸이를 하는 소녀 네네. 그림으로 그런 실화는 영화가 있어요? 아닌 것 같고 스칼렛 요한슨도 나와요. 요한슨이 여주인공 그 네네네. 자팝으로 나오는구나. 네네. 가정부 같이 친구. 본 것 같아요. 네. 그림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 네, 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그림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 그 그림을 들고 가면 그렇게 수술을 해줄까요? 나는 늘 그런 게 궁금하네. 그렇다면 가산을 탕진해서라도 좀 비슷한데 머리만 올리면 뭐요? 네.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가까운 곳에 가셔서 손잡고 가셔서 그림들 좀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그림은 나름의 기호를 담고 있습니다. 읽어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네. 두 분 다 추천도 다 해주셨으니까. 네. 멋진 말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오늘도 날이 많이 쌀쌀한데 네. 감기 조심하시고 미술관이든 어디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들을 하시길 저도 할게요. 네. 요즘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어디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 네. 어디를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잘 안 가지는 것 같은데 네. 미술관은 혼자 가도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저는 가볼까 하는데 시간 있으신 분들도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네. 네, 추천드리고요. 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작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생활용품을 주제로 꽃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보고 정말 기발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분 전시가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미술관에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 미술관에서 자주 깜짝깜짝 놀래거나 네. 그런 분을 보시면 이마담이라고 추측하셔도 됩니다. 뭐에 자주 깜짝깜짝 놀라는 여자가 움찔움찔한 여자를 발견하시면 혹시 저 여잔가? 라고 의심하셔도 네, 좋습니다. 네. 인간이 뭐 동물하고 다른 지점이 있죠. 없지는 않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예술활동 동물들도 하죠. 네. 네, 하는데 굳이 그거를 막 이해하려고 이렇게 저희처럼 고민하진 않잖아요. 네. 또 그걸 안다고 잘난 척 하려고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다 재미니까요. 네. 아까도 칸트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아름다움을 쾌락을 보편성으로 인정하는 그런 가을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